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3번 문제는 다음 서적이 저술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제 이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서적이 어떤 서적인지를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서적이 어떤 서적이냐를 주어진 자료만을 갖고 알아내기는 꽤 어렵습니다. 오히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이거는 아마 표류를 했으니까 표류기로 유명한 하멜일 거야. 네덜란드 사람 화란인, 그죠? 네덜란드로 화란이라고 그랬어요. 화란인 하멜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13년인가 4년인가 묵고 가서 잡혀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하멜 표류기를 썼다는데 바로 그런 내용일세라고 눈치로 맞추면 맞추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 이름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폭풍으로 배를 잃고 낯선 땅에 오게 되어 폭풍으로 배를 잃고 낯선 땅에 오게 된 사람이 하멜만이 아니에요. 벨테블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박연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을 갖고 있었죠. 하멜도 있었고 알겠어요? 이렇게 서양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 이런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세 번째 방식은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그들이라고 불렀죠. 그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글자를 쓴다. 우리가 글자를 쓰는 방식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봤다는 것은 좀 흥미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양반들이 쓰는 문자가 뭐야? 한자였죠. 그래 안 그래? 상류층은 한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두가 있었습니다. 이두, 그죠? 이두와 한글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방식은 여자와 평민들이 사용하는 글자이다. 우리가 한글을 여자들이 쓰는 글이라고 해서 또 뭐라고요? 한글을 천시해가지고 언문 이렇게 불렀었죠. 조선시대 당시에. 그래 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 한글은 굉장히 뛰어난 모양이야. 벌써 이 하멜이 한글 우수성을 알아채고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나 한번 봅시다. 이 글자는 배우기가 쉬우면 첫째 배우기가 쉽다.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소리 그리기 때문에 까, 끄, 뽀 뭐 이런 거 다 씁니다. 한자로는 안 되는 그런 글자를 우리는 한글로 소리 글자로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멜이 알아차렸다는 얘기예요.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이름을 다른 글자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글자이다. 이방인들의 땅에서 14년 이상 고통스러운 방황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이 바타비아가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어디라고요? 자카르타라고 합니다. 자카르타.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요? 이거는 하멜이다. 하멜. 그죠? 하멜이 표류기를 썼던 때인데 하멜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탈출해가지고 나간 게 1666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653년부터 1666년까지 14년간 조선에서 억류돼 있다가 탈출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뭡니까? 하멜 표류기를 가지고 이걸 아느냐 해서 뭘 도출해야 돼? 그가 우리나라에 묶었던 시기가 언제냐? 이게 시기가 언제라고요? 17세기 중엽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안 그래? 알겠죠? 이렇게 문제 내용만 보면 어려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답지에서 선지에서 보면은 자, 서인이 국정을 주도했다. 서학이 학문으로 들어와 연구되었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공명첩이 발급되었다. 과부 재가를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혼인 후에 곧바로 신랑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4번만 조선 성종 때 시행된 알겠어요? 과부 재가 금지법입니다. 1477년 성종 때 알겠어요? 성종 때 과부를 재가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알겠어요? 역시 이제 나중에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 반포되면서 이게 성문법으로 굳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머지 1, 2, 3, 5번은 전부 다 조선 후기 겁니다. 연대가 꼭 17세기다라고 모른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것과 조선 전기 것을 구분해서 답을 4번으로 찾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 안 그래? 어려워요. 자, 하나씩 볼까요? 서인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서인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언제부터 서인이 국정을 주도했습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붕당 정치 흐름을 보면은 동인, 서인 이렇게 갈라지고 처음에는 동인이 주도했었죠. 그러다가 동인 가운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누가요? 광해군을 지지했던 북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광해군의 폐륜적 행위, 그죠? 폐모 살제하고 또 뭐요? 중미외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서인한테 내쫓김을 당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북인을 몰아낸 이후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계속 서인과 남인이 소수파인 남인과 서인이
예, 공존하는 그런 시기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인이 국정을 주도했다는 것은 언제적 얘기냐면, 자, 1660년 기해애송이 있었습니다. 기해애송. 이게 이제 애송 논쟁 가운데 1차 애송 논쟁이었죠. 그래, 안 그래? 당시 인조비가, 예, 자기 아들 효종 임금이 죽었을 때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상복을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이 문제를 놓고 남인과 서인이 싸웠는데, 이 당시는 서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서인이 이때부터 국정을 주도한다는 얘기야. 남인을 몰아내고, 알겠죠? 그러다가 다시 2차 애송 논쟁,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갑인애송이라고 그러죠. 갑인애송. 그래서 1674년 갑인애송 때는 반면에 이제 어때요? 또 남인과 서인이 또 붙었죠? 이번에는 효종 비가 돌아가셨는데 이 며느리를 위해서 살아계시는 조대비가 며느리를 위해서 상복을 1년 입을 것이냐 9개월만 입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은 남인이 서인을 몰아냅니다. 그 사이에 서인이 주도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알겠죠? 1660년 그죠? 기해애송 때부터 1674년 갑인애송 때까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이에 하멜 표류기가 쓰여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답을 찾는 거 보니까 하나는 15세기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17세기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크게 선지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속이 편했을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서학이 학문으로 들어와서 연구되었다. 그렇습니다.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천주교가 전래대 들어가기 시작했죠?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공명처이 발급됐고 외란 이유입니다. 전부 다 맞죠? 그 다음에 혼인 후에 곧바로 신랑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친형이라고 친형. 알겠어요? 조선 후기가 되면 16세기 이후 17세기 외란 이후가 되면은 비로소 가부장적 사회가 강화되고 친족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남자 중심의 장자 중심의 사회 뭐라고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장가 처갓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남자가 처갓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시집으로 와서 시집살이 하는 것 이걸 뭐라고? 친영이라고 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인데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죠? 답은 4번이군요. 됐죠?